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마찰 클러치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마찰 클러치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것이죠. 이 동력이라는 것은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죠? 어디에 전달하게 됩니까? 변속기에 이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로 전달되게 되면, 자, 그때 이제 마찰 클러치의 성능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우리는 성능을 하고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마찰 클러치가 하는 기능을 갖다가 알아야 되겠죠. 그 기능에 충실하게 그 기능을 잘 수행하게 되면은 성능이 좋은 것이고, 그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은 성능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찰 클러치는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한다라고 했으니까 성능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전달 가능한 동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마찰 클러치의 성능이라는 것은 전달하는 동력의 크기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력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동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률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일률. 일률이 결국은 동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률이라는 것은 동력의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동차에서는 마력으로 표시된다라고 했죠. 이런 그 자동차 엔진의 뭐 100마력, 그죠? 150마력 이런 식으로 이제 마력이라고 하는 단위를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1마력을 갖다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75kg 포스 메타 퍼 세크 이제 이렇게 이제 1마력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킬로그램 포스 메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동력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죠? 동력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력의 단위를 조금 분해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동력의 단위를 보면은 킬로그램 포스 메타가 있고, 그죠? 곱하기 뭐가 있냐면은 S분의 1이 있습니다. 킬로그램 포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메타라고 하는 것은 거리죠. S는 뭐예요? 시간입니다. 그죠? 예, 시간, 세크거든요. 그럼 이것은 S분의 1이니까 시간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곱하기 곱하기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것처럼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이제 동력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킬로그램 포스 메타가 있고 S분의 1이 있는데 요것들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풀을 써서 보면 이 킬로그램 포스 메타는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토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회전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분의 1은 뭐냐면은 S분의 1은 우리가 회전수로 이야기해요. 회전수. 이게 이제 분당 회전수라 해서 우리가 RPM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당 회전수는 우리 거기 엔진에 보면은 계기판에 속도계 바로 옆에 보면, 그죠? 속도계 바로 옆에 보면은 엔진의 회전수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우리 보셨을 텐데, 그 회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P를 동력이라고 하면요. 동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 회전력, 그죠? 회전력은 토크라고 했죠. 토크 T 곱하기 뭡니까? 회전수, 그죠? 회전수는 N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력이라는 것은 회전력 곱하기 회전수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마찰 클러치의 성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전달 효율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달 효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효율은 들어오는 동력, 그렇죠? 인풋 들어오는 것분의 뭡니까? 아웃풋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100분율로 표시하게 되죠.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동력이 클러치로 들어오는 동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클러치가 있다고 합시다. 자 클러치가 있다고 했을 때 입력이 있습니다. 입력이 이제 어디 됩니까? 이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죠? 자, 입력되는 동력의 크기가 만약에 100이었다. 생각을 해보죠. 자, 얘가 이제 클러치에서 동력을 전달한다 했죠. 얼마큼 전달했느냐 했을 때 만약에 100만큼의 동력을 전달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의 효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풋분의 아웃풋이었죠. 그러면 인풋분의 아웃풋인데 인풋이 100이었습니다. 그죠? 아웃풋도 100이죠. 그죠?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죠? 결국은 요게 1이 되는 거죠. 1. 그럼 결국은 이 효율이라는 것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때 효율은 100%가 됩니다. 이 100%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찰 클러치의 전달 효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찰 클러치는 들어오는 동력을 손실 없이 그대로 어떻게 된다? 내보낸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인풋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들어오는 동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은 결국은 뭐냐? 들어오는 동력, 그리고 이제 클러치로부터 나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력의 크기가 100이다. 그죠? 이 동력은 다시 변속기 쪽으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동력의 크기가 들어오는 동력의 크기가 나가는 동력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클러치의 효율이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때 우리가 동력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력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회전력에다가 그죠? 곱하기 회전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회전수와 회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게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 여기 효율이 있습니다. 전달 효율이 있죠. 여기 아랫부분이 인풋 그죠? 요 윗부분이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E 그죠? 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라고 된 부분은 뭐냐면은 엔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C가 있습니다. 그죠? C. 그죠? C는 뭐겠어요? 예, 클러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엔진에서 들어오는 동력, 그죠? 엔진으로부터 예, 공급되는 동력의 크기를 이야기할 거고요. 이것은 뭡니까? 클러치가 전달하는 동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동력과 나가는 동력은 서로 같다. 결국은 어떤 개념이냐? 효율이 100%다. 그러면은 토크도 변하지 않고 회전수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클러치는 회전수와 회전력을 예,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실 없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찰 클러치의 성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찰 클러치의 성능을 나타낼 때는 이 마찰 클러치가 전달 가능한 토크의 크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달 가능한 회전력의 크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동력이라는 것이 회전수와 회전력의 곱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이 회전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회전수가 나가는 회전수로 나갈 때 그게 별다른 어떤 그 상호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토크의 경우에는 이 토크가 만들어질 때 이 토크를 형성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경우에 이쪽이 결국은 뭐냐면은 클러치가 전달 가능한 토크를 만드는 그죠?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될 것이고 이 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엔진에서부터 들어오는 동력 결국은 이제 클러치가 전달해야 되는 토크의 크기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토크의 크기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과연 뭐가 있을지를 보시면은 자 먼저 이제 P가 있습니다. P는 뭐냐면은 스프링의 총 장력입니다. 스프링의 총 장력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Fn 해서 이제 노말 방향에 적용하는 힘, 이렇게 이제 보통 스프링의 장력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뮤가 있어요. 뮤는 뭐냐면은 마찰 계수입니다. 마찰 계수는 이제 플라이 휠이나 베이싱, 플라이 휠이 결국은 이제 엔진 쪽에 연결되는 부품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압력판은 이제 클러치 카바에 연결된 부품이 되고요. 그리고 페이싱은 이제 출력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플라이 휠 부분과 압력판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페이싱이 요렇게 이제 중간에 낑겨져 있죠. 그때 이제 플라이 휠과 페이싱이 마찰하고 페이싱과 압력판도 서로 마찰하는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마찰 계수에 따라서 회전력의 크기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은 클러치의 유효 반경입니다. 유효 반경. 클러치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클러치의 형상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클러치의 유효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토크가 발생했을 때 토크가 발생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동그란 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토크는 어디 이게 동그란 축입니다. 동그란 축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샤프트입니다. 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토크는 어디에 발생하느냐 하면은 토크는 항상 축의 중심에 발생합니다. 이게 센터입니다. 축의 중심. 축의 중심에 대해서 토크가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 토크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센터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여기 이제 축의 요 바깥에까지 요까지의 거리가 필요한 거죠. 요 거리가 뭐냐면은 유효 반경이 됩니다. R.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스프링의 총 장력과 마찰 계수의 곱, 그게 우리가 이제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찰력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P와 뮤가 여기 보시는 P와 뮤가 서로 어떻게 되느냐, P 곱하기 뮤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FR이 됩니다. FR. 여기 이제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마찰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R이 뭐냐면은 반경이죠, 반경. 축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죠? 축의 반경입니다. 센터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거리.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 평균 유효 반경에서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결국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결국은 토크는 뭐냐면 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효 반경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마찰력에 토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접촉하는 면의 마찰면의 개수입니다. 마찰면의 개수인데 우리가 이제 단판 클러치, 그죠? 이게 마찰면의 개수인데 판이 한 개 있는 이 판의 개수가 몇 개? 하나인 경우죠. 한 개인 경우입니다. 단판 클러치의 경우에는 판의 개수를 우리가 Z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Z가 1인 경우에 이 마찰면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요 위에서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아마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 여기 보면 있다 그죠? 요 위에서 제가 설명을 했네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플라이 휠과 페이싱 그리고 압력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페이싱이 뭐냐면은 판입니다. 판. 그죠? 이게 이제 판인데 자, 이 판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에 자, 어떻게 되느냐? 페이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플라이 휠은 어디 붙어 있는 겁니까? 플라이 휠은 페이싱이 한쪽 면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플라이 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엔진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가요? 여기는 여기도 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압력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클러치 카바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페이싱이 결국은 동력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클러치로 동력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페이싱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그죠? 실제 접촉하는 면은 몇 개냐면은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판의 개수는 그죠? 판의 개수는 몇 개? 한 개죠.
그러면은 판의 개수가 하나 있을 때 접촉하는 접촉면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양면이죠. 그러니까 페이싱이 있다 그러면은 페이싱이 한쪽에는 엔진, 한쪽에는 클러치 카바. 그러니까 사실 실제 두 개는 이제 동력을 갖다 엔진으로 받는 것인데 이제 부품의 명칭을 보면은 한쪽은 엔진의 구성품,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쪽은 클러치의 구성품, 클러치 카바. 근데 클러치 카바 안에서도 압력판, 그죠? 요게 이제 페이싱이라고 하는 동력 전달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보내는 출력 요소의 양면에 이렇게 마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면의 수는 뭐가 되느냐면 n은 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작동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네, 클러치가 전달 가능한 토크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클러치입니다. 그죠? 클러치의 구성품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기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중간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게 페이싱이죠. 그죠? 예. 페이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클러치 판의 구성품이 됩니다. 그죠? 클러치 판에 이제 페이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플라이 휠입니다.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구성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것은 뭐죠? 클러치 커버가 있고 이제 그림상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요 안쪽 부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안쪽 부분에 압력판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이싱이 이제 변속기 쪽으로 동력을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동력을 내보낼 때 마찰하는 면은 어디냐? 이쪽 면 하나와 이쪽 면 하나. 그래서 면의 개수가 몇 개? 두 개가 되는 것이고 판은 몇 개 있습니까? 판의 개수는 한 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고 그때 이제 이 판은 어떻게 됩니까?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할 때 여기가 판의 센터죠.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판의 이게 중심이 이렇게 센터를 그려본다면 이 중심으로부터 이 베이싱이 두께가 있죠. 이 베이싱 두께의 가운데 부분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거리.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던 R이 되고 접선 방향의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이 판을 돌리는 힘, 요게 이제 FR 마찰력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토크는 어디 됩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축이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러한 클러치의 구성품들 얼마만큼의 토크를 전달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계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계산식에 우리가 그 기능사 시험이나 또는 산업기사 시험, 자동차 검사나 정비 산업기사 시험을 칠 때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죠. 그때 이제 이런 재원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이제 이 페이싱의 면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페이싱의 면압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압력입니다.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 센티미터로 보통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뉴턴 퍼 제곱 센티만큼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찰 개수를 주어졌죠. 0.33으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싱의 면적이 있습니다. 자, 아래 부분에 그림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내측에 요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바깥쪽에도 요렇게, 바깥쪽에도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요 부분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빗금을 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되느냐? 페이싱이죠. 그죠? 요 부분이 페이싱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찰하는 면이죠. 이 페이싱 면이 있는 거죠. 자, 이 페이싱 면에 대해서 이 면적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죠? 왜 이 면적을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 위에서 우리가 면압이 주어졌잖아요. 면압. 그죠? 압력에 보면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A라는 값을 알기 위해서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4분의 파이의 외경을 DO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파이 D의 제곱이니까요. 파이 DO의 제곱 마이너스 DI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이 클러치 디스크의 외경과 내경을 재가지고 이제 외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된 게 요게 이제 외경이 될 겁니다. DO. 잠깐만요. 네. 요게 D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경이라고 하면은 요 안쪽까지 요게 될 겁니다. 요게 그죠? 요게 이제 DI. 이제 안쪽이니까 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DO와 DI 요렇게 이제 실제로 차로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DO 값과 DI 값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A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스프링의 총 장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스프링의 총 장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F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스프링의 총 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장력이라는 것은 P가 A분의 F였으니까 여기서 이 F 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F는 뭐가 됩니까? P에다가 A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P 값은 여기서 주어졌어요. 그죠? 여기서 주어졌습니다. A 값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계산했죠. 요 바로 위에서 계산했죠. 결국 뭘 구하셨냐? F. 그리고 이제 F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베이식 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게 이제 장력이고 여기서는 수직 방향에 작용한다 해서 Fn이라고 붙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첨자를 붙여가지고 Fn으로 표현한다면 이 F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마찰력을 구하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가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마찰력과 평균 유효 반경이에요. 그죠? 요 두 개를 곱해서 이제 토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크는 FR 곱하기 RM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FR을 이제 실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FR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FR은 결국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R은 마찰 계수에다가 요 위에서 구했던 요 값을 FN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찰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필요한 회전을 하는데 이제 페이싱이 회전할 때 축을 회전시키는 그 힘, 그 힘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 이게 거리죠, 그죠? 이게 반경이 거리니까요. 그 반경의 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RM은 4분의 DO 플러스 DI로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2분의 RO 더하기 RI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4분의 DO 플러스 DI랑 똑같아요. 두 개 다 똑같은 값을 냅니다. 그래서 RM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의 수는 한 개죠. 단판 클리치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단판이기 때문에 판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그리고 면의 개수는 뭐입니까? 두 개가 됩니다. 왜?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전체 계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회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달 가능한 토크 계산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전달 가능한 토크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식을 한번 적어 봐야 되겠죠. 자, 요 위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실제 이제 토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토크는 항상 축의 중심으로부터 작용합니다. 중심으로부터 작용하고 여기에서부터 힘에 작용하는 위치. 자, 힘에 작용하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평균 유효 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평균 유효 반경은 초록색으로 그려진 이 두 원의 여기서 줄을 하나 이렇게 쫙 그어보면 그어 본다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2등분하는 요 위치입니다. 여기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은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 유효 반경을 제로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로 표현합니다. 요게 RM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접하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거 우리가 FR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중심으로부터 요 방향에까지의 거리 RM에다가 FR을 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판이 요 방향으로 회전하는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토크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식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토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전달 가능한 토크라고 하는 것은 RM에다가 그죠? FR을 곱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판의 개수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면의, 이렇게 접촉면의 수,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토크의 값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RM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뭡니까? 4분의 D0 플러스 DI,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FR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뮤 곱하기 FN이죠, 그죠? 이때 이제 FN은 또 어떻게 구했냐? FN은 어떻게 구했죠? FN은 A 곱하기 P였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는 또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서 A는, 자, 여기서 A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A는 4분의 파이의 D 5의 제곱 마이너스 D I의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다는 거죠. 요 위쪽 방향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여기서 계산했던 계산식들을, 여기서 계산했던 이 계산식들을, 계산한 결과값들을, 그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토크의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클러치의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클러치가 작동을 하면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고장이 발생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러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의 증상은 크게 보면은 네 가지가 있다 이거죠. 첫 번째는 이제 차단 불량입니다. 차단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클러치 페달을 어떻게 했을 때, 밟았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결국은 이제 클러치 페달을 밟고 변속을 하는데 어떻게 이상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상음이 생기면서 조작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 차단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슬립이죠, 슬립.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미끄러지는 것이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 써요, 그죠?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행 중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실제 이제 페달을 밟지 않는 상태는 동력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동력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엑셀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는 가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속도가 증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엑셀 페달을 밟았는데 엔진의 RPM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속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엔진은 회전을 하고 있는데 바퀴는 회전을 엔진 회전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엔진과 바퀴 사이에 클러치가 있죠. 클러치가. 그러면 클러치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엔진의 회전을 그대로 바퀴 쪽으로 전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엔진의 회전이 바퀴로 전달되면서 클러치를 통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클러치가 슬립하고 있다라고 해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연결불량입니다. 연결불량. 연결불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속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1단에서 2단으로 변속한단 말이에요. 그죠? 변속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클러치에서 발을 떼야 됩니다. 그죠?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클러치를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밟고 난 상태에서 기어를 움직이고 나서 변속이 하고 나면은 클러치에서 발을 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클러치를 발을 뗄 때 바로 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반클러치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완전히 클러치를 밟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클러치를 뗀 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동 변속기를 운전을 아마 해보신 분이 많이 없으실 텐데 수동 변속기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많이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반클러치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수동 변속기를 운전하게 되면 이때 이제 반클러치 상태에서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진동하는 거죠. 예, 그런 진동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결 불량 상태로 우리가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있습니다.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당연히 소음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소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클러치를 밟을 때도 소리가 나고 클러치를 놓을 때도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클러치가 고장이 났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장 판단을 했을 때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소리가 난다 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게 클러치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클러치의 고장 진단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이로써 클러치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변속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